코코아와 무지개 아이스크림. 잔잔 단단 동화. 까만 털이 벨벳처럼 부드러운 아기 강아지 코코아는 아주 작은 몸집을 가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꾸는 강아지였어요. 바깥 세상은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는 크리스마스의 포근한 향기가 감도는 밤이었죠. 코코아는 따뜻한 담요 속에 쏙 파묻혀 있었어요. 좋은 꿈 꿔, 코코아. 주인의 속삭임이 끝나자마자 코코아의 작은 코는 킁킁거리며 흥분으로 떨렸답니다. 꿈속에서 코코아는 마치 솜사탕처럼 가볍게 하늘로 둥실 떠올랐거든요. 구름 사이를 지나 반짝이는 별들을 따라가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무지개 아이스크림 가게가 코코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코아가 드디어 무지개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가게는 마치 커다란 유리구슬처럼 반짝였고 문을 열자마자 달콤한 과일 향기가 코를 간지렸죠. 계산대 뒤쪽에는 눈부신 빛을 내는 7개의 아이스크림 통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그것들은 바로 무지개의 모든 색깔을 담고 있었답니다. 코코아는 망설일 틈도 없이 맛보기를 시작했어요. 빨간색! 가장 먼저 빨간 아이스크림을 낼름 맛보자. 입안 가득 터지는 새콤달콤한 딸기 맛에 코코아는 짧은 탄성을 질렀어요. 와우! 다음은 주황색! 주황색 아이스크림은 상큼한 오렌지 맛. 마치 따뜻한 햇살을 마시는 기분이었죠. 노란색! 노란색은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 맛이 났어요. 코코아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즐거워했답니다. 초록색! 초록색은 새콤달콤한 키위 맛. 코코아는 눈을 감고 새콤함을 만끽했어요. 파란색! 신기하게도 파란색 아이스크림은 하늘처럼 맑은 블루베리 맛이었어요. 코코아는 파란색 혀를 낼름 내밀며 거울을 보고 깨르르 웃었죠. 남색! 깊고 진한 남색 아이스크림은 살짝 쌉쌀하면서도 매력적인 블랙커런트 맛이었어요. 코코아는 이 맛에 특별히 매료되었죠. 보라색! 마지막으로 가장 신비로운 보라색 아이스크림은 사르르 녹아내리는 달콤한 포도 맛이었어요. 코코아는 7가지 맛을 모두 맛보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아이스크림은 없을 거야. 코코아는 행복감에 취해 아이스크림을 끊임없이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어요. 무지개 아이스크림 가게의 7가지 맛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했어요. 코코아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일 맛있었던 딸기 맛, 바나나 맛, 그리고 시원한 블루베리 맛을 고소한 와플콘에 가득 담아 또다시 먹기 시작했죠. 응, 너무 맛있다. 코코아는 배가 풍선처럼 볼록해지는 것도 모른 채 아이스크림을 싹싹 비웠어요. 그리고 일이 터졌어요. 꾸르르, 꾸르르. 코코아의 작은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질간질 하더니 이내 옥신하고 아파오기 시작했죠. 코코아는 놀라서 동그란 눈을 깜빡였어요. 배를 앞발로 부여잡고 바닥에 웅크리자 방금 전까지 눈부시던 무지개 아이스크림 가게의 불빛이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으앙, 아이고 배야. 행복했던 꿈이 순식간에 아픔으로 변해버렸어요.
코코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그때 가게 구석에 아주 작고 희미하게 빛나는 꿈속 병원 간판이 보였답니다. 코코아는 살금살금 그곳으로 향했어요. 아픈 배를 움켜쥐고 꿈속 병원의 작은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갔어요. 병원 안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가 났어요. 코코아가 겁에 질린 채 훌쩍거리고 있을 때 어이쿠, 꼬마 손님이 왔구나. 하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분이 바로 도니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도니 선생님은 커다란 안경 너머로 코코아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죠. 꼬마야, 어디가 아파서 왔니? 혹시 무지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다가 배탈이 난 건 아니겠지? 도니 선생님은 눈치채고 계셨어요. 코코아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숙였지만 선생님의 친절한 목소리에 용기를 내어 아픈 배를 가리켰어요. 네, 선생님. 아이스크림 7가지 맛을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도니 선생님은 크게 웃으며 코코아를 진찰대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선생님은 차가운 청진기를 코코아의 배에 대는 대신 따뜻한 손을 올리고는 배야, 배야, 그만 아프렴. 배야, 배야, 얼른 나으렴. 하고 주문을 외듯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선생님은 코코아에게 알록달록 마법의 물약을 건네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스크림은 달콤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깜짝 놀란단다. 이 물약을 마시면 곧 괜찮아질 거야. 도니 선생님이 따뜻한 손으로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자 코코아의 뱃속에서 나던 꾸르륵 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알록달록 마법의 물약을 다 마시고 나니 아까처럼 찌르는 듯한 통증도 사라졌죠. 어떠니, 코코아? 이제 좀 괜찮니? 도니 선생님이 물었어요. 코코아는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선생님, 하나도 안 아파요. 선생님 손은 마법 같아요. 도니 선생님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치료 도구를 치우더니 코코아를 위해 작은 놀이를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병실 한쪽에 있던 알록달록한 블록들을 꺼내어 쌓기 시작했어요. 코코아야, 우리가 아까 먹었던 무지개 아이스크림 탑을 다시 만들어 볼까? 하지만 이번엔 눈으로만 먹는 거야. 코코아는 신이 나서 선생님 옆에 쪼르르 앉았어요. 도니 선생님은 빨간 블록 딸기, 주황 블록 오렌지, 파란 블록, 블루베리 등을 차례로 쌓으며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코코아는 선생님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에 깔깔 웃으며 아까 아팠던 기억을 싹 잊고 즐겁게 놀았답니다. 도니 선생님은 코코아에게 기억해, 코코아야. 행복한 것도 좋지만 세상의 모든 달콤한 것은 적당히 즐기는 게 가장 좋단다. 하고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셨어요. 따뜻한 블록 쌓기 놀이를 마칠 때쯤 코코아는 완전히 기운을 되찾았어요. 볼록했던 배가 다시 원래대로 평평해지고 까만 털도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죠. 코코아는 도니 선생님이 알려준 교훈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도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안 아파지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코코아는 작은 몸을 일으켜 선생님의 하얀 가운에 까만 코를 부비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도니 선생님은 코코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별 말씀을, 코코아야. 아프지 않고 즐거워하는 너의 모습이 선생님에게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인걸? 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선생님의 인사를 듣는 순간 병원 주변이 마치 아침 안개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코코아가 도니 선생님께 꼬리를 흔들자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와 병원의 포근한 냄새가 천천히 사라져갔죠. 코코아는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눈을 번쩍 떴어요. 창문 밖은 여전히 고요한 크리스마스 새벽이었고 코코아는 자신의 포근한 담요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꿈이었지만 코코아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 코코아의 혀끝에서 희미하게 달콤한 포도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답니다. 코코아는 볼록했던 배를 만져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다음에는 딱 한 가지 맛 아이스크림만 먹어야지. 그리고 도니 선생님처럼 건강하고 멋진 코코아가 되겠어.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크리스마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작은 강아지 코코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방귀쟁이 코코아의 변신 소동. 잔잔단단의 창작 동화 시리즈. 옛날 어느 마을에 눈썹 위에 하얀 점이 콕콕 박힌 귀여운 블랙탄 치와와 코코아가 살고 있었어요. 코코아는 아주 특별한 비밀 능력이 있었답니다. 바로 산책 중에 뿡 하고 방귀를 뀌면 옆에 있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능력이었죠.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코코아가 노란 택시 옆에서 그만 참지 못하고 뿡! 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코코아는 택시 기사님으로 변했어요. 코코아 기사는 손님을 태우고 출발했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기사님,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킁킁킁. 잠시만요. 냄새로 길을 찾아볼게요. 킁킁. 코코아 기사는 차 창문을 활짝 열고 코를 킁킁거리며 손님의 목적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치킨 냄새, 달콤한 갈비 냄새. 결국 택시는 길을 잃고 빙글빙글 돌기만 했답니다. 아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냄새 없이는 길 찾는 것도 어렵잖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 다음 날 학교 앞 하교하는 아이들 사이 늠름한 태권도 관장님 옆을 지날 때였어요. 또다시 뱃속에서 신호가 왔죠. 뿡! 이번에는 멋진 도복을 입은 태권도 관장님으로 변신했어요. 코코아 관장님은 아이들 앞에서 멋진 발차기를 보여주려 했어요.
자, 얘들아, 기합 소리를 크게 낸다. 멍! 멍! 멋진 태권 소리 대신 강아지 짖는 소리만 나왔고 다리가 짧아 발차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창피해진 코코아는 불이 나게 태권도장을 뛰쳐나왔답니다. 다시 강아지로 돌아온 코코아가 이번엔 빨간 소방차 옆을 지날 때였어요. 아이고, 이번엔 참아봐야지. 참을 수가 없어. 역시나 뿡 하고 방귀를 뀌자 이번엔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이 되었어요. 그때 마침 마을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렸죠. 하지만 코코아 소방관은 불을 보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깨갱. 뜨거운 건 너무 무서워. 겁이 많은 코코아 소방관은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는 대신 구석에 숨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난 겁쟁이에다가 잘하는 일도 하나 없는 바보 강아지인가 봐. 시무룩해진 코코아가 마지막으로 순찰 중인 경찰관님 옆에서 뽕 하고 작은 방귀를 뀌었어요. 순식간에 멋진 경찰복을 입은 경찰 코코아가 되었지요. 그때 시장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이 나타났어요. 코코아 경찰관은 변신 전의 능력을 10분 발휘했어요. 범인이 흘리고 간 장갑의 냄새를 맡자마자 번개처럼 달려갔죠. 킁킁, 찾았다. 이 냄새는 저기 골목 끝이야. 코코아 경찰관은 뛰어난 후각으로 숨어있던 도둑을 단숨에 잡아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우리 마을 최고의 경찰관이라며 산사를 보냈답니다. 코코아, 코코아, 일어나. 저녁 먹어야지. 낮잠을 엄청 오래 잤네, 우리 코코아. 코코아의 주인 도니의 목소리에 코코아가 번쩍 눈을 떴어요. 태권도복도 뜨거운 불을 막아주는 방화복도 경찰복도 없었죠. 코코아는 기지개를 켜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에헤, 꿈이었구나. 하지만 정말 멋진 모험이었어. 코코아는 기분 좋게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밥그릇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작은 소리를 냈답니다. 뽕. 코코아와 슈가의 우정 이야기. 잔잔단단이 만든 창작 동화 시리즈.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댕댕 유치원에는 아주 특별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먼저 이곳의 터줏대감인 치와와 코코아. 코코아는 작고 귀여운 몸집에 겁이 조금 많았답니다. 코코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푹신한 방석 위에 앉아 창밖을 구경하며 여유를 즐기는 것이었죠. 어느 날 유치원에 새하얀 뭉게구름 하나가 나타났어요. 바로 비숑 슈가였죠. 슈가는 이름처럼 하얗고 발랄했어요. 와, 친구들이다. 슈가는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휘저었죠. 슈가의 레이더에 가장 먼저 포착된 건 구석에서 우아하게 쉬고 있던 코코아였어요. 안녕, 난 슈가라고 해. 나랑 공놀이 할래? 아니면 달리기? 그것도 아니면 엉덩이 춤출까? 슈가는 숑숑 소리를 내며 코코아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하지만 조용한 걸 좋아하는 코코아에게 슈가는 너무나 시끄러운 하얀 로켓 같았답니다. 으악, 저리 가. 난 혼자 있고 싶단 말이야. 코코아는 커다란 귀를 쫑긋거리며 방석 밑으로 쏙 숨어버렸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슈가의 구애는 계속되었어요. 슈가는 코코아가 좋아서 아빠를 톡톡 건넸지만 코코아는 슈가만 보면 도망치기 바빴죠. 코코아는 내가 싫은 걸까? 슈가는 시무룩해졌어요. 사실 코코아는 슈가가 싫은 게 아니라 슈가의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어느 오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기 시작했어요. 겁 많은 코코아는 온몸을 덜덜 떨며 구석진 테이블 밑으로 숨어버렸죠. 무서워. 그때 저 멀리서 슈가가 후다닥 달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놀자! 라고 소리쳤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슈가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코코아를 보고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답니다. 슈가는 코코아 곁에 가만히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털을 코코아에게 슬쩍 빌려주었죠. 마치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슈가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코코아의 떨림이 멈췄어요. 코코아는 처음으로 슈가가 시끄러운 로켓이 아니라 포근한 솜사탕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코코아는 용기를 내어 슈가의 털 사이에 코를 쏙 박았어요. 그날 이후 댕댕 유치원의 풍경이 바뀌었답니다. 여전히 슈가는 에너지가 넘쳐서 유치원을 뛰어다니고 코코아는 혼자 쉬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이제 코코아는 슈가가 다가오면 도망치지 않아요. 대신 코를 톡 맞대며 인사를 건네죠. 가끔 슈가가 너무 신이 나서 코코아를 힘들게 할 때면 코코아가 멍, 잠깐 쉬자 하고 대장처럼 신호를 보내요. 그럼 슈가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코코아 옆에 얌전히 앉아 함께 창밖을 구경한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활기찬 비숑 슈가와 세상에서 제일 신중한 치와와 코코아는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아주 특별한 단짝이 되었답니다. 코코아의 까치까치 설날. 잔잔단단이 만든 창작 동화. 설날은 새해 첫날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아주 큰 명절이랍니다. 가족들이 모여 세배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하얀 가래떡을 썰어 넣은 떡국을 먹어요. 떡국 한 그릇을 맛있게 다 먹으면 한 살 더 먹었구나 생각한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까만 강아지 코코아의 집에도 새해가 밝았어요. 엄마는 코코아에게 작은 그릇에 떡국을 담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코코아, 떡국 한 그릇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단다. 맛있게 먹으렴. 그 말을 들은 코코아는 눈을 반짝였어요. 어라라? 한 그릇에 한 살이라고? 그럼 10그릇을 먹으면 형아 강아지들처럼 씩씩하고 커지겠네? 얼른 멋진 형아가 되고 싶었던 코코아는 엄마 몰래 식탁 위에 남은 떡국을 홀짝홀짝 다 마셔버렸어요. 한 그릇, 두 그릇, 무려 20그릇이나 먹어치웠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코코아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반짝이던 까만 털은 하얗게 변해버리고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 허리는 꼬부랑하게 굽어버렸어요. 코코아는 씩씩한 형아가 된 게 아니라 허리가 구부정한 할아버지 강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구구 허리야. 멍멍. 캑캑. 목소리까지 쉰 코코아는 너무 슬펐어요. 이제 더 이상 공원을 뛰어다닐 수도 삑삑 공 던지기를 할 수도 없게 되었거든요. 코코아는 눈물을 훔치며 터덜터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그때 나뭇가지 위에서 화려한 깃털을 뽐내는 까치 한 마리가 내려앉으며 말을 걸었어요. 깍깍깍! 아니, 코코아 아니니? 왜 그렇게 폭삭 늙어버린 거야? 코코아는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흑흑. 떡국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할아버지가 됐어. 다시 예전처럼 뛰어놀고 싶은데 어떡하지? 까치는 고개를 까닥이더니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지. 세배를 해서 받은 마음의 복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떡국 한 그릇의 시간을 되돌려줄게. 어때? 해볼래? 코코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 많은 강아지로 변해버린 코코아는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받은 마음의 복을 나눠주기 위해 공원을 돌며 친구들을 만났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길고양이에게 자신의 담요를 양보하며 따뜻한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땅에 떨어뜨려 울고 있는 꼬마아이 앞에서는 빙글빙글 돌며 재롱을 피워 울음을 그치게 해주었죠. 배고픈 참새들에게는 자신의 간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코코아가 착한 일을 하나씩 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하얀 털은 다시 반짝이는 까만 털로 변했답니다. 휴, 다행이다. 까치야, 고마워. 마지막으로 까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코코아는 다시 예전처럼 작고 귀여운 치와와로 돌아왔어요. 이제 코코아는 알게 되었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떡국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쌓는 것이라는 걸요. 새해에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지. 떡국도 욕심내지 않고 먹을 거야. 착한 마음은 마법보다 더 힘이 세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코코아와 밍크고래. 잔잔단단히 만든 창작 동화. 코코아와 가족들이 동해바다로 여행을 떠났어요. 강원도 강릉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죠. 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코코아는 낑낑 소리를 내며 아빠의 무릎 위로 올라갔어요. 코코아야, 이제 다 왔어. 저기 좀 봐. 정말 파랗지? 창밖으로 펼쳐진 강릉 안목해변은 마치 커다란 파란색 도화지 같았어요. 하지만 겁 많은 코코아에게 바다는 그저 세상에서 제일 큰 물웅덩이일 뿐이었죠. 차에서 내리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함께 쏴쏴 하는 파도 소리가 코코아를 반겼어요. 코코아는 모래사장에 발을 딛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발바닥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고운 모래의 느낌이 생소했거든요. 코코아는 꼬리를 바짝 내리고 엄마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가족들이 캠핑 준비를 하는 사이 코코아는 용기를 내어 바닷가 쪽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걸어갔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파도에 떠밀려온 검고 커다란 물체가 보였어요. 이게 뭐지? 커다란 배인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배가 아니었어요. 바로 어린 밍크고래였어요. 밍크고래는 몸 길이가 코코아보다 수십 배나 컸지만 왠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고래의 가슴 지느러미였어요. 마치 하얀색 붕대를 감은 것처럼 선명한 하얀색 띠가 둘러져 있었거든요. 동해바다에 사는 밍크고래들만의 멋진 특징이었죠. 하지만 지금 고래는 그 멋진 지느러미를 까딱일 힘조차 없어 보였어요. 뜨거운 강릉의 햇볕 아래서 고래의 등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고 숨구멍에서는 피익 피익 하는 힘겨운 소리가 났어요. 코코아는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고래의 커다란 눈과 마주쳤을 때 코코아는 그 눈 속에 담긴 무서움과 슬픔을 보았거든요. 나도 무서운데 고래는 얼마나 더 무서울까? 그 순간 코코아의 마음속에서 잔잔하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항상 숨기만 하던 코코아가 고개를 높이 들고 바다를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멍! 와이! 와이! 평소의 가느다란 소리가 아니라 온 바다가 들썩일 정도로 우렁찬 소리였어요. 코코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가족들이 달려왔어요. 고래를 발견한 아빠가 깜짝 놀라 외쳤어요. 세상에! 밍크고래야! 파도에 밀려왔나 봐. 다들 어서 물을 가져와야 해. 코코아도 바빠졌어요. 코코아는 입에 물고 있던 자신의 파란색 물그릇을 들고 바다로 뛰어갔어요. 차가운 동해바닷물이 발을 적셨지만 코코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고래의 하얀 띠가 있는 지느러미 위로 뿌려주었어요. 고래야, 조금만 참으렴. 우리가 시원하게 해줄게. 꼬마 주인 도니는 자기 키만한 커다란 수건을 물에 적셔 고래의 등을 덮어주었고 아빠는 해양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코코아는 작은 다리가 후들거릴 때까지 모래사장과 바다를 수십 번 왕복했지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고래를 살려야 해요. 사람들은 각자의 양동이와 물병들을 가져와 고래에게 물을 끼얹어 주었어요. 강릉의 푸른 바다 앞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한마음이었어요. 드디어 해양경찰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자, 이제 곧 밀물이 들어옵니다. 그때에 맞춰 고래를 바다로 밀어줍시다. 사람들이 고래 주위에 모래를 파내 길을 만들었어요. 코코아도 옆에서 작은 앞발로 모래를 열심히 파헤쳤어요. 하나, 둘, 셋, 영차! 커다란 파도가 고래의 몸을 감싸 안는 순간 모두가 힘을 합쳐 고래를 밀었어요. 드디어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가 힘차게 움직였어요. 밍크고래는 깊은 바다로 천천히 헤엄쳐 나갔어요. 그러더니 수면 위로 훌쩍 솟아올라 하얀 띠가 있는 지느러미를 흔들며 인사했어요. 마치 고마워. 용감한 강아지 코코아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강릉 바다 위로 둥근 달이 떠올랐어요. 코코아는 더 이상 파도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빠의 옆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코코아는 생각했어요. 나는 여전히 겁쟁이일지도 몰라. 하지만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내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해질 수 있어. 안목 해변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코코아의 귓가에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오늘 하루 세상에서 가장 용감했던 치와와 코코아는 그렇게 단단한 꿈을 꾸며 잠이 들었답니다. 코코아와 지리산 반달가슴곰. 잔잔단단의 창작동화 시리즈. 겨울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날이었어요. 코코아네 가족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어요. 짐을 싸는 엄마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코코아야, 우리 지리산에 갈 거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눈 쌓인 설산이란다. 지금 지리산은 온통 하얀색이래. 지리산? 눈? 코코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따뜻한 담요 속을 더 좋아했지만 가족들이 모두 신나하니 덩달아 꼬리가 살랑거렸지요. 코코아는 가장 아끼는 알록달록 아이스크림이 그려진
하늘색 멜빵 바지를 챙겨 입었어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지리산은 그야말로 겨울 왕국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속에 파묻힌 듯 고요했고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어 반짝였죠.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기분 좋은 소리가 났어요. 우와! 눈이다! 가족들은 신이 나서 눈싸움을 시작했어요. 코코아도 질세라 짧은 다리로 눈밭을 뛰어다녔죠. 눈이 어찌나 많이 왔는지 코코아가 점프를 하면 몸이 눈 속에 퐁당 빠져버릴 정도였어요. 코코아는 차가운 눈의 감촉에 앙 하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어요. 한참을 뛰어놀던 코코아는 바람에 굴러가는 빨간 열매 하나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코코아는 가족들과 조금 떨어진 곳까지 열매를 쫓아 콩콩 뛰어갔지요. 커다란 바위 뒤로 돌아선 순간이었어요. 콩! 땅이 울리는 듯한 낮고 거대한 소리가 들렸어요. 코코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코코아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산처럼 커다란 그림자였어요. 칠흑같이 검은 털,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진 하얀색 V자 무늬. 바로 지리산의 주인 반달가슴곰이었어요. 그 거대한 곰은 코코아를 내려다보며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코코아는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눈만 깜빡거렸죠. 그런데 곰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무섭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딘가 아주 슬프고 간절해 보였거든요. 엄마 곰은 코코아의 까만 얼굴과 눈 위에 있는 하얀 눈썹 무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크고 투박한 앞발로 코코아를 번쩍 들어올려 품에 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아가 어디 갔었던 거니? 한참을 찾았단다. 엄마 곰은 며칠 전 눈폭풍 속에 잃어버린 자신의 아기 곰과 코코아를 착각한 것이었어요. 코코아의 까만 털과 눈 위의 무늬가 아기 곰이랑 꼭 닮았던 거죠. 코코아가 입고 있던 알록달록한 멜빵 바지는 눈이 잔뜩 묻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 저기요. 전 강아지인데요. 코코아가 아기 곰이 아니란 걸 이야기하려 했지만 엄마 곰의 품에 얼굴이 폭 파묻혀 목소리가 묻혀버렸어요. 엄마 곰은 코코아를 꼭 껴안고 깊은 산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멀리서 가족들이 코코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눈보라 소리에 섞여 희미해져 갔죠. 엄마 곰이 도착한 곳은 바위 틈에 있는 커다란 동굴이었어요. 동굴 안은 바깥보다 훨씬 따뜻했고 흙냄새와 마른 풀냄새가 났어요. 안에는 코코아보다 조금 더 큰 진짜 아기곰 2마리가 뒹굴며 놀고 있었어요. 얘들아, 형아 왔어. 아기곰들은 코코아를 보고 반가워하며 달려들었어요. 곰들의 장난은 강아지인 코코아에게는 너무 과격했어요. 툭 치면 저만치 굴러가고 핥으면 얼굴이 다 젖어버렸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 곰은 계곡에서 구해온 싱싱한 생선 몇 마리와 풀숲에서 찾은 도토리를 코코아 앞에 툭 놓아주었어요.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우리 아가. 코코아는 당황했어요. 코코아는 바삭바삭한 사료와 달콤한 강아지 우유를 좋아하거든요.
생선 비린내에 코를 찡긋하며 고개를 돌리자 아기 곰들이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엄마, 아빠, 돈이야. 보고 싶어. 밤이 깊어지자 동굴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코코아는 무서움에 떨었죠. 그때 거대한 엄마곰이 코코아를 자신의 배 쪽으로 끌어당겨줬어요. 엄마곰의 심장 소리가 쿵쿵 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비록 진짜 엄마는 아니었지만 따뜻한 온기에 코코아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굴 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코코아는 기지개를 켜며 밖으로 나왔어요. 잘 잤다. 코코아는 습관처럼 몸을 부르르 털고는 기분이 좋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깡총깡총 뛰었어요. 그리고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향해 힘차게 짖었죠. 왈, 멍. 순간 동굴 앞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먹이를 구하러 나가려던 엄마 곰이 멈칫하며 코코아를 돌아보았어요. 엄마 곰은 코코아의 꼬리를 유심히 보았어요. 곰의 짧은 꼬리와 달리 코코아의 꼬리는 길고 동그랗게 말려 있었고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기 곰들은 쿠엉하고 우는데 이 아이는 왈왈하고 짖는 거예요. 엄마 곰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햇살 아래서 보니 코코아가 입고 있는 아이스크림 멜빵 바지도 선명하게 보였죠. 엄마 곰은 천천히 다가와 코코아의 냄새를 다시 깊게 맡았어요. 숲의 냄새가 아닌 사람들의 냄새와 비누 향기가 났어요. 아이쿠, 이럴 수가. 너는 내 아가가 아니었구나. 엄마 곰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나왔어요. 그 큰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이를 다시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니. 엄마 곰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코코아는 엄마 곰의 슬픈 눈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 엄마 곰의 커다란 발등에 작은 머리를 기대고 위로하듯 비볐어요. 너무 슬퍼마요. 곰 아주머니. 엄마 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코코아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코코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칠지만 다정한 손길이었죠. 그래, 너도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겠구나. 너희 엄마도 나처럼 울고 있겠구나. 한편 코코아네 가족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산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엄마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고 아빠와 도니도 목이 쉬도록 코코아의 이름을 불렀어요. 코코아! 어딨니? 제발 대답 좀 하렴! 코코아, 어디 있는 거야, 코코아? 그때였어요. 저 멀리 눈 덮인 언덕 위에서 거대한 검은 물체가 나타났어요. 가족들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어요. 반달 가슴곰이었어요. 그런데 그 곰의 입에 무언가 작고 알록달록한 것이 물려 있었어요. 엄마 곰은 조심스럽게 언덕을 내려와 가족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입에 물고 있던 것을 눈밭에 아주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아이스크림 그림이 그려진 하늘색 멜빵 바지. 코코아!
가족들은 일제히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코코아도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며 눈밭을 헤치고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돈이야! 엄마는 눈범벅이 된 코코아를 꼭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코코아도 엄마 품에 파고들어 반가움의 눈물을 흘렸죠. 가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엄마 곰은 이미 저 멀리 언덕 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코코아를 한번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쓸쓸하지만 의연한 뒷모습을 보이며 하얀 눈 속으로 사라졌어요. 마치 잘 가렴 아가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코코아네 가족은 산을 내려오며 다짐했어요. 다시는 코코아를 놓치지 않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코코아는 따뜻한 엄마 무릎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어요. 꿈속에서 코코아는 아주 커다랗고 따뜻한 털복숭이 친구들과 신나게 눈썰매를 탔답니다. 지리산 설산에서의 하룻밤은 코코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조금 무섭지만 아주 특별하고 따뜻했던 추억으로 남았답니다. 코코아의 응가부대. 잔잔단단의 창작동화 시리즈.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도니는 겨울방학을 맞아 사부작 만들기를 하며 놀고 있고, 코코아는 따스한 담요 속에서 분주하게 준비 중인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침 일찍 할머니 댁에 가시며 도니의 손을 꼭 잡고 당부하셨어요. 도니야, 엄마 없는 동안 우리 겁쟁이 코코아 잘 부탁해. 밥도 제때 주고 혹시 코코아가 실수를 하면 바로바로 치워줘야 해. 알았지?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이제 10살이라고요. 도니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나가시고 도니는 코코아에게 맛있는 사료를 듬뿍 주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부른 코코아가 거실 한복판과 소파 밑에 기다란 응가와 노란 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러워. 냄새는 왜 이렇게 고약한 거야? 몰라. 조금 이따 치울래. 도니는 코코아의 응가를 보자 코를 찌푸렸어요. 휴지를 들고 다가갔지만 왠지 물컹거릴 것 같은 느낌에 자꾸만 망설여졌죠. 결국 도니는 응가를 모른 척하고 창가 옆 소파에 누웠어요. 따스한 햇볕이 도니의 등을 간지리자 도니는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도니야, 일어나. 위험해. 어디선가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니가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실 바닥에 있던 코코아의 응가들이 꿈틀거리더니 작은 팔다리가 생기고 빨간 군복을 입은 응가 병정들로 변해 있었거든요. 응가 병정들은 줄을 맞춰 도니가 가장 아끼는 분홍엄마 토끼 인형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공격하라! 냄새 공격! 끈적 공격! 응가 장군이 소리치자 응가 병정들이 분홍 토끼의 몽글몽글한 털에 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내 토끼 인형! 도니가 달려가려 했지만 발바닥이 바닥에 딱 붙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분홍 토끼 인형이 도니를 향해 외쳤어요. 도니야, 무서워하지 마. 저들은 네가 응가 청소를 미루고 피했던 마음을 먹고 커진 거야. 거실의 평화를 되찾으려면 청소의 보물들을 찾아야 해. 분홍 토끼는 응가 병정들의 냄새 공격을 막아내며 다급하게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첫 번째 무기는 하얀 구름 방패야. 저들의 몸을 감싸 안아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도니는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하얀 구름 방패, 그건 바로 두툼한 휴지였죠. 도니는 욕실에 있는 휴지를 한 움큼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휴지가 도니의 손 안에서 빛나는 은빛 방패로 변했어요. 도니가 휴지 방패로 응가 병정 하나를 쓱 닦아내자 병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두 번째 무기는 바다의 눈물이야. 바닥에 남은 저들의 흔적을 깨끗이 씻어내야 해. 도니는 주방으로 달려가 물티슈를 꺼내 들었어요. 물티슈는 도니의 손에서 시원한 파도를 일으키는 마법의 수건이 되었죠. 응가병정들이 지나가며 남긴 끈적끈적한 자국들을 물티슈로 닦아내자 지독한 냄새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무기는 향기로운 바람이야. 악취의 기운을 완전히 물리쳐줘. 도니는 마지막으로 거실 구석에 있던 강아지 탈취제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응가 장군과 그를 따르는 대규모 부대만 남았어요. 그들은 분홍 토끼의 귀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죠. 간다! 향기로운 바람 발사! 도니가 탈취제 스프레이를 칙칙 뿌리자 레몬 향기가 가득한 마법의 안개가 거실을 덮었어요. 이 향긋함은 뭐지? 몸이 녹아내린다! 응가병정들은 향기로운 바람 앞에 힘없이 쓰러졌고 도니는 휴지 방패와 물티슈 파도로 남은 적들을 모두 소멸시켰어요. 마침내 분홍 토끼 인형을 구출해냈을 때 거실은 다시 반짝반짝 빛이 났답니다. 휴, 살았다. 도니야, 고마워. 네가 용기를 내준 덕분이야. 분홍 토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멀리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니야, 엄마 왔어. 도니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꿈이었어요. 하지만 거실 상황은 꿈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코코아는 여전히 구석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도니를 보고 있었고 바닥에는 아까 치우지 못한 응가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꿈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도니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분홍 토끼 인형이 응가들에게 공격당하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도니는 휴지를 두툼하게 말아쥐고 응가를 쏙 집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더럽지 않았어요. 물티슈로 바닥을 닦고 탈취제까지 칙칙 뿌리고 나니 기분이 아주 상쾌해졌죠. 현관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나, 우리 딸. 코코아 밥도 잘 주고 응가도 잘 치웠구나.
약속 지킨 우리 딸 정말 멋진걸? 엄마의 칭찬에 도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코코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코코아야, 이제 걱정 마. 내가 항상 깨끗하게 지켜줄게. 코코아도 도니의 마음을 알았는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답니다. 이제 도니는 아무리 더러운 응가라도 두렵지 않았어요. 도니에게는 청소의 마법이 있으니까요. 코코아의 비밀 손님. 잔잔단단의 창작 동화 시리즈. 귀여운 치와와 코코아는 가족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났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 바로 공기 맑고 별이 쏟아지는 강원도 평창의 시골집이었죠. 창밖으로 초록색 나무들이 쌩쌩 지나갈 때마다 코코아는 작은 코를 킁킁거렸어요. 오, 서울과는 다른 냄새가 나. 풀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시원한 바람 냄새. 드디어 시골집 마당에 도착했어요. 코코아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마당을 뛰어다녔죠. 꼬마 주인 도니도 신이 나서 외쳤어요.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코코아야, 여기 좀 봐. 여긴 수도가가 마당 한가운데에 있어. 정말 그랬어요.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무쇠로 만든 펌프가 우뚝 서 있었답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신기한 물건이었죠. 할아버지가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펌프 꼭대기에 있는 구멍에 물을 쪼르르 부으셨답니다. 할아버지, 왜 멀쩡한 물을 펌프 안에 버려요? 도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코코아도 궁금한지 고개를 갸우뚱했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냥 버리는 물이 아니라 마중물이라는 거야. 저 깊은 땅 속에는 아주 차갑고 깨끗한 지하수 친구들이 잠을 자고 있거든. 그 친구들을 깨워서 밖으로 불러내려면 위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한단다. 얘들아, 이제 밖으로 나와서 우리랑 놀자 하고 마중을 나가는 물이라서 이름도 예쁜 마중물이란다. 할아버지가 펌프 손잡이를 잡고 철컥철컥 힘차게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던 펌프 입구에서 수정처럼 맑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온 거예요. 코코아는 깜짝 놀라 뒤로 폴짝 물러났다가 시원한 물줄기에 앞발을 살짝 대보았어요. 와, 정말 시원해. 할아버지는 커다란 대야에 지하수를 가득 받고는 오늘 저녁에 맛있게 구워 먹을 고기가 든 봉지와 빨간 수박을 퐁당 담가두셨어요. 자, 이제 여기가 우리 가족의 천연 냉장고란다. 고기 굽기 전까지 시원하게 잠시 보관하면 되겠구나.
마당에는 참나무 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할아버지는 참나무 장작을 도끼로 쿵 자르곤 아궁이에 넣어 불을 지피셨죠. 코코아야, 도니야, 우리 고기 먹기 전까지 집안에서 조금만 놀고 있을까? 엄마와 도니, 코코아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상추와 깻잎을 씻으며 콧노래를 부르셨어요. 도니와 코코아는 삑삑 소리가 나는 공을 주고받으며 놀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코코아의 마음은 자꾸만 마당 수도가에 있는 맛있는 고기 봉지에게로 향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수도가 근처 담장 너머 풀숲이 바스락하고 흔들렸어요. 아빠와 할아버지가 잠시 장작을 더 가지러 뒷마당으로 가신 사이였죠. 조그맣고 날카로운 눈, 고양이 같으면서도 호랑이처럼 늠름한 줄무늬를 가진 동물이 살금살금 나타났어요. 바로 산속의 귀한 손님, 사기였답니다. 어머, 저게 누구지? 방 안에서 창밖을 보던 도니와 코코아의 눈이 커졌어요. 살근, 아주 영리한 친구예요. 고양이보다 덩치가 조금 더 크고 귀 뒤에는 하얀 반점이, 그리고 미간 사이에는 하얀 줄이 2개나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살근 킁킁거리며 수도가로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솜방망이 같은 앞발로 지하수 속에 있던 고기 봉지를 툭 건드렸답니다. 안 돼! 내 고기! 코코아가 멍멍 짖었지만 살근 이미 고기 봉지를 입에 꽉 물고는 쏜살같이 담장을 넘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가족들이 모두 수도가로 모였어요. 고기 봉지가 사라진 것을 본 코코아는 그만 시무룩해져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어요. 꼬리도 힘없이 축 처졌죠. 그때 할아버지가 코코아를 번쩍 들어올려 꼭 안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코코아, 고기를 뺏겨서 속상하구나.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 아까 할아버지가 마중물을 넣어 물친구들을 불러낸 것 기억나지? 코코아는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마중물로 땅속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넸던 것처럼 오늘 살기 가져간 고기는 우리가 숲속 친구에게 보내는 맛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아마 그 삭친구는 지금쯤 숲속 어딘가에서 평창 사람들은 정말 마음씨가 좋구나 하고 아주 행복해하고 있을 거란다. 도니도 코코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맞아, 코코아야. 고기 대신 엄마가 맛있는 감자랑 고구마 구워준대. 우리 같이 먹자. 어느덧 평창의 하늘에는 보석을 뿌려놓은 듯 별들이 총총 떴어요. 아궁이에서는 타오르던 불꽃이 발갛게 남았고 가족들은 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답니다. 코코아는 생각했어요. 내 고기를 먹은 삭친구도 아까 그 마중물처럼 기분이 좋아졌을까? 그럼 나도 좋아. 코코아는 도니의 무릎 위에 턱을 괴고 스르르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원한 지하수 소리, 따뜻한 아궁이 온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평창의 밤. 오늘 밤 코코아의 꿈속에는 멋진 점박이 삽친구가 나타나 함께 숲속을 신나게 뛰어놀 것만 같아요.
도전! 코코아, 달리기 대회 나가다.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잔잔단단이 만든 창작 동화 시리즈. 코코아는 마을에서 가장 작은 강아지였지만 마음만큼은 바다보다 더 넓은 강아지랍니다. 코코아에게는 작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몸이 조금 약하다는 거였죠. 달리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조금만 뛰어도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을 쳤거든요. 그럴 때면 코코아는 혀를 아주 길게 빼물고 헥! 헥! 아이고, 내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오겠네 하며 멈춰서야 했어요. 게다가 오른쪽 뒷다리 슬개골도 좋지 않아서 기분이 좋아서 걸을 때면 자기도 모르게 뒷다리가 톡 하고 옆으로 삐져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쿠, 코코아 다리가 또 불편한가 보네. 저런 하고 걱정했답니다. 코코아는 친구들이 공원에서 공놀이를 할 때면 나무 뒤에 숨어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나도 저렇게 쌩쌩 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마다 엄마는 코코아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코코아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강아지란다.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코코아의 마음속엔 언제나 나도 한 번은 끝까지 달려보고 싶어 라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광장에 번쩍번쩍 빛나는 커다란 포스터가 붙었어요. 제1회 꼬마 강아지 달리기 대회 1등 상품 수제 황금 소고기 간식 세트와 무지개 목걸이. 포스터를 본 코코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1등 상품이 소고기 간식이라고? 게다가 무지개 목걸이라니. 코코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무지개 목걸이를 걸고 쌩쌩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코코아는 비장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선언했어요. 엄마, 저 달리기 대회에 나갈래요. 다리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컵을 툭 떨어뜨렸지만 코코아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는 허락해 주셨어요. 그날부터 코코아의 비밀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코코아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무거운 책을 등에 지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았어요. 영차, 영차! 소고기 간식아, 기다려라. 또 심장이 놀라지 않게 후, 하, 호흡법도 연습했죠. 가끔 연습하다가 자기 꼬리를 보고 신나서 뱅글뱅글 도는 바람에 어지러워 거실 바닥에 발라당 넘어지기도 했지만 코코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대회 당일. 운동장에는 정말 많은 강아지가 모였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거드름을 피우는 불독 아저씨, 털이 너무 많아서 눈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 삽살개 친구, 그리고 너무 통통해서 걸을 때마다 배가 바닥에 닿아 슥슥 소리가 나는 퍼그 친구까지. 코코아가 긴장해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아주 예쁜 드레스를 입은 포메라니안. 별이었어요. 안녕? 내 옷 예쁘지 않니? 난 예전에 수술을 하느라 털을 다 밀어서 몸에 털이 거의 없어. 대신 엄마가 이렇게 멋진 드레스를 사주셨지. 이 드레스는 달릴 때 슈퍼맨 망토처럼 변한단다? 별이가 자신있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옆에서 드르륵 드르륵 재미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푸들 탱크였죠. 탱크는 사고로 잃은 한쪽 다리 대신 멋진 바퀴 기구를 달고 있었어요. 안녕, 코코아. 난 이 바퀴 덕분에 누구보다 빠르게 코너를 돌 수 있어. 가끔 너무 빨라서 전봇대에 꽝 부딪히기도 하지만 말이야. 마지막으로 황금빛 털을 가진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 하루영이 코코아의 머리를 핥아주며 다가왔어요. 하루영은 암이라는 무서운 병을 수술로 이겨낸 용감한 강아지였어요. 코코아야, 빨리 달리지 않아도 되니 무서워하지 마. 나도 다시는 달릴 수 없을 줄 알았어. 하지만 봐, 지금 우린 함께 있잖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1등이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코코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맞아. 별이도 탱크도 하루영도 모두 용감하게 달릴 수 있어. 준비, 출발! 모든 강아지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웃음보가 터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의욕이 너무 넘쳤던 탱크의 바퀴가 속도 조절을 잘못하는 바람에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솜사탕처럼 돌아버린 거예요. 멈춰줘요. 어지러워. 그 옆에선 통통한 퍼그 친구가 열심히 달리다가 응원석에서 누가 먹던 핫도그 냄새를 맡고는 오잉? 소시지다! 하며 경로를 이탈해 응원석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심판 아저씨가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퍼그는 이미 핫도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코코아도 열심히 달렸어요. 불편한 뒷다리가 자꾸 톡톡 삐져나와 엉덩이 춤을 추게 되었지만 코코아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이건 나의 특별한 스텝이야. 반쯤 왔을 때 코코아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작은 북소리처럼 둥둥 울려 퍼졌어요. 핵. 너무 힘들어. 그때 옆을 지나가던 별이가 드레스를 휘날리며 외쳤어요. 코코아, 내 망토를 봐. 조금만 더 힘내. 탱크도 다시 중심을 잡고 달려오며 응원했어요. 코코아, 내 바퀴 소리에 맞춰서 뛰어봐. 헛둘, 헛둘. 멀리 앞서가던 하루영도 멈춰서서 코코아를 기다려주며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었죠. 코코아는 다시 힘이 났어요. 그래, 나만의 속도로 가는 거야. 1등이 아니라도 괜찮아. 나는 지금 달리고 있잖아. 마지막 결승선이 보였어요. 코코아는 온 힘을 다해 작은 발을 움직였어요. 으아, 꼬린!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코코아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 발라당 뒤로 드러누웠어요. 네 발을 하늘로 향한 채 혀를 길게 빼물고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고 숨을 몰아쉬었죠.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던지 운동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와, 우리 코코아 장하다. 정말 대단해, 코코아. 엄마가 달려와 코코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코코아의 머리 위로 엄마의 기쁨의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죠. 비록 코코아는 1등 상인 소고기 간식 세트를 받지는 못했어요. 1등은 쌩쌩 달려나간 다른 친구가 차지했거든요. 하지만 심판 아저씨가 코코아에게 다가와 특별한 상을 주셨어요. 이 상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발자국상이다. 코코아는 반짝이는 은색 목걸이를 목에 걸고 별이, 탱크, 하루영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코코아는 더 이상 자기의 약한 심장이나 다리를 숨기지 않아요. 그날의 달리기 대회 이후 코코아가 불편한 다리로 엉덩이 춤을 추며 걸어가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기 봐, 우리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코코아가 지나가네. 코코아의 작은 발걸음은 오늘도 마을 곳곳에 희망과 용기의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아빠, 출장 가다. 잔잔단단의 창작 동화 시리즈. 강아지 치와와 코코아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가 생겼어요. 평소 코코아를 끔찍이 아끼던 아빠가 독일로 출장을 가시게 되었거든요. 아빠는 떠나기 전 코코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탁하셨어요. 코코아야, 아빠가 없는 동안 엄마와 도니를 잘 부탁해. 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발자국상을 받은 강아지니 잘할 수 있을 거야. 코코아는 불편한 뒷다리를 꼿꼿이 세우고 멍 하고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엄마와 도니를 잘 지키고 있을게요. 멍!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어요. 엄마와 도니가 새근새근 잠든 시간, 코코아의 귀는 쫑긋 세워졌어요. 평소라면 코코아도 엄마 품에서 쿨쿨 잠들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거실 창밖에서 스르륵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만 나도 코코아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지요. 비록 조금만 뛰어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무서웠지만 지금 코코아의 마음속엔 달리기 대회 때보다 더 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내가 무서워하면 엄마와 도니는 더 무서울 거야. 내가 지켜줘야 해. 바로 그때였어요. 주방 쪽에서 달그락 쿵 하는 커다란 소리가 들렸어요. 코코아의 심장이 다시 북소리처럼 둥둥 울리기 시작했어요. 도둑인가? 아니면 귀신? 무서워서 꼬리가 뒷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갈 뻔했지만 옆에서 곤히 자는 도니의 얼굴을 보았어요. 코코아는 비장한 표정으로 도니가 아끼는 장난감 뿅망치를 입에 물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거기 누구야? 멍! 주방 불빛 아래 그림자가 보였어요. 코코아는 온 힘을 다해 크게 짖었죠. 그러자 그림자가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알고 보니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던 엄마였어요. 엄마는 코코아의 용맹한 모습에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귀염둥이 코코아였구나. 아빠 대신 밤순찰 돌고 있었던 거야? 정말 든든한걸? 엄마는 코코아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코코아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혀를 길게 빼고 헥헥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니는 어젯밤 코코아가 집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코코아에게 직접 만든 종이별 훈장을 목에 걸어주었어요. 코코아,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하나도 안 무서웠어. 비록 몸은 작고 다리는 조금 불편해도 코코아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잘 알게 되었어요.
독일에 계신 아빠에게 보낼 사진 속에서 코코아는 은색 목걸이와 종이 훈장을 나란히 걸고 아주 당당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오늘 밤도 코코아는 엄마와 도니의 침대 밑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킬 거예요. 여러분의 밤도 코코아처럼 용감한 친구가 지켜주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편안하게 잠들어요. 모두들 다음 동화에서 또 만나요. 잘 자요.